복소수는 그 전에 배웠던 게 실수의 실수. 이제 실수는 수직선 위에 이제 대응시킬 수 있는 게 이제 실수래. 그래서 이제 수직선에다 이제 대응을 시켜서 우리 이제 대소 비교를 할 수 있고, 이 대소 비교는 이제 방향 대소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고 이런. 이제 대소를 비교할 때 이제 거리 대소도 있고 수량 대소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뭐 많다 적다라든가 아니면 멀다 가깝다라든가 뭐 이제 이런 개념을 이제 쓸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절대값을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이게 이제 의미가 이제 거리였잖아, 거리. 그래서 이제 얘는 수직선에서 원점부터 이제 거리. 근데 그게 이제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으니까 양수면은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이제 거리는 양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실수에서는 대소할 때는 이제 방향대소 해가지고 수직선에 대응을 시킬 수 있어야지 이제 방향대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복소수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수를 배우고 이거보다 이제 좀 더 큰 개념으로 복소수를 이렇게 이제 다루니까, 그지? 복소수를 이제 표현을 할 때 a 더하기 bi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얘가 실수부고 얘가 허수부라고 해가지고 얘를 이제 이렇게 이제 실수축을 하나 갖고 x축 y축 대신에 허수축을 이렇게 이제 잡으면 요 위에 이제 어떤 점에다가 이렇게 이제 1대1 대응을 시킬 수 있대. 이게 이제 복소평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이제 a 플러스 bi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 실수부하고 허수부를 구별을 해야 실수축, 허수축 이렇게 이제 대응을 시킬 수 있어서, 우리는 뭐 그 z를 a 플러스 bi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 실수부가 a고 허수부가 b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만약에 뭐 z분의 1 뭐 이런 걸 보면 이거는 a 플러스 bi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실수부가 어디야 허수부가 어디야 하면 이제 눈에 안 보이잖아, 그치? 그걸 알아야지 여기다 이제 대응을 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얘를 혈례를 이용해서 이제 유리화를 하면 이게 이제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뭐 마이너스 b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또 다시 또 실수부 허수부를 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실수화를 하는 거예요, 혈례가 나왔을 때.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뭐 여기에다 이제 대응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 안에서 우리 이제 절대값 z라는 게, 절대값은 저쪽에서도 거리였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거리인데 똑같이 이는 이제 뭘 기준으로 잡을 거냐면 원점부터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원점부터 거리라서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셔도 되고, 그럼 뭐 이제 뭐 z1 빼기 z2 이제 이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지. 이런 표현을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뭐 이제 뭐 이런 거 z 빼기 z1 하고 z 빼기 z2 뭐 이렇게 잡으면 z1까지 거리하고 z2까지 거리 b가 m 대 n이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그 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아폴로니우스 원이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거리를 이제 표현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점부터 거리라는 게 실수부 허수부를 표현했을 때 a 제곱 더하기 이제 b 제곱이니까 요거 이제 제곱을 이렇게 하시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된다.
근데 얘는 어디서도 나오냐면 여기 켤레 이용해서 했었던 이제 ZZ 바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서는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쓰는 식이 이제 우리가 거리가 R이다 뭐 이렇게 하면 거리 제곱이 Z랑 켤레 복소수의 이제 곱이랑 똑같다 뭐 이 식을 이제 제일 많이 쓴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써도 되고 얘를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되고, 그지? 곱해서 양수 만드는 거나 양수 해가지고 이렇게 곱하는 거나 다 똑같잖아, 그지? 의미 자체가. 그래서 뭐 얘를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뭐 다 똑같이 쓸 수 있는데 이 식을 제일 많이 써. 뭐 A 더하기 BI 이렇게 놓고 막 도형의 방정식처럼 계산을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그래도 복수 평면을 배우니까 이제 조금 더 센스 있게 한다.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저기 도형의 방정식처럼 하면 되고. 근데 이제 식변형을 조금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복수수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켤레를 이렇게 이제 배운다는 켤레. 그래서 이 켤레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허수부의 부호만 바꾼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게 켤레를 하면 이렇게 올 건데, 이제 이 Z바가 그럼 결국 의미하는 게 여기 Y의 부호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제 켤레 복소수의 의미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이 X축이 실수축이지만 그치? 켤레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가 실수축이잖아요. 실수축. 그럼 얘네는 이제 켤레랑 원래 복소수랑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지 실수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얘네 둘의 중점이 이 실수축이 되는 거라서 더하면 실수가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얘네 둘의 이제 켤레 곱이 원점부터 거리랑 똑같아가지고 마찬가지로 곱해도 실수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Z는 복소수인데 만약에 Z가 복소수가 실수다 이 말이 나왔으면 이제 켤레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는 복소수가 실수라고 하면 켤레도 똑같다 뭐 이제 이 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서는 앞부분까지에서는 쓰는 식이 요식 켤레도 똑같다라는 거랑 거리, 그러니까 원점 복소수 크기의 제곱이 켤레 복소수의 곱과 같다. 뭐 이 두 가지 식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배운 걸 하나 조금 되살려 보면, 자, 우리 이제 1에다가 i를 곱하면 i가 되는 거죠, 그죠? 1 곱하기 i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의미가 그럼 이 복수 평면에다 쓰면 여기 0,1 여기 이제 i가 되는 거니까, 그치? i를 곱하니까 여기가 있어, 그죠? 그럼 i를 한 번 더 곱하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있어. 실수로 다시 i를 한 번 더 이렇게 곱하면 i 세제곱이 마이너스 i가 되는 거니까 0, 마이너스 여기가 있고, i를 한 번 더 이렇게 곱하니까 i 사승이 1이 돼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네. 그러면 이제 i를 곱했다는 말이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지? 90도씩 이렇게 이제 회전을 시키는 거랑 똑같대. 90도씩.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쟤를 가지고 복소수를 이제 저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Z가 만약에 A 플러스 B이면 원점 뭐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A, B가 있다고 할게. 예를 만들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원점부터 거리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원점부터 이 거리가 같은 놈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요 A 플러스 BI 요 점을 어차피 1대1 대응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는 실수부, 허수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해서 한자로 표현했는데 어차피 평면이니까 이제 그 변수 두 개만 있어도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럼 뭘 가지고 이제 표현하면 되느냐라고 하면 원점부터 요점까지 거리, 이거 이제 r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를 이제 그 이름이 이제 이쪽에서는 극축인데 우리가 삼각함수 배울 때는 시초선이거든. 시초선에서 이렇게 이걸 양의 방향이라고 이렇게 잡으면 요 각 그러면은 원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얘를 이제 뭐 코사인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z를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여기 a 좌표가 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a 좌표가 b 좌표가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얘를 실수축, 허수축으로 하면 이렇게 직교좌표계처럼 표현할 수 있고 얘를 이제 그 r하고 이제 세타를 이용하면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대. 그치? 그럼 여기는 여기가 r 세타 좌표계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극좌표계야. 여기 이제 그 복소평면 좌표계고. 그래서 이제 r하고 세타로도 표현할 수 있고 ab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ab로 표현하면 조금 계산을 하라는 얘기고 r 세타로 표현하면 이제 여기서 뭐 의미 같은 걸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1학기 때 뭐 했었냐면 뭐 x 상승은 1에 뭐 근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잡으면 어차피 이거 안에 이제 실수도 있고 근이 복소수도 있으니까 z세제곱은 1이라는 말하고도 똑같은데 그러면은 우리 z세제곱은 1을 풀면 z가 1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지? z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은 0이니까 근의 공식을 쓰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요거 크기도 1이고 요거 제곱하면 얘도 크기도 1이니까 얘네들은 다 이 단위원이 존재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맨 처음에 1이 있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루트 3하고 빼기 루트 3은 서로 켤레니까 이제 이렇게 잡으면 한 점은 여기 있고 한 점은 여기 있으니까 우리 이제 세타로 표현을 하면 여기가 이제 120도 되는 거고 여기도 120도 되는 거고 여기도 120도 되는 거니까 우리 이제 여기에다가 z를 이렇게 한 번 곱하면 요점이 되는 거고 z를 다시 한 번 더 곱하면 요점이 되는 거고 z를 한 번 더 곱하면 요점이 되는 거라서 복소수를 곱한다 이런 말이 회전시킨다 이제 이런 의미랑 비슷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그때 회전시킬 때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할 거야. 그럼 얘는 결국 의미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의미가 세타만큼 회전하고 r을 이제 곱한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크기랑 관련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회전시킨 후 닮음하는 이제 회전 닮음 변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거든. 행렬을 이렇게 배우면 나중에 변환을 배울 거야.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조금 더 보기가 쉽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소수의 덧셈 하면 그지? 요거는 이제 그 복소 평면에서 생각하면 요거하고 똑같으니까 벡터하고도 똑같지, 그지? x 좌표끼리 y 좌표끼리 뭐 이렇게 이제 정리한 벡터처럼 생각하셔도 되고 뭐 이제 직교좌표계처럼 생각하셔도 되고 어차피 이제 이건 평면 벡터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복소수를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곱하면 그지? 이쪽에서는 이제 A, B하고 우리 이제 그 CD하고를 이제 곱할 건데 아직 행렬을 안 배웠구나. 나중에 행렬 배우면 곱할 때 이렇게 앞에를 행, 뒤에를 열 이렇게 잡아서 그럼 행이 하나 있고 열이 하나 있으니까 그 결과물이 1행 1열짜리가 되거든.
그래서 나오는 게 AC 더하기 BD. 이게 이제 행렬의 곱인데 이게 뭐랑 똑같지? 내적하고 똑같지? 기억 안 나? 두 개 내적하면 벡터끼리 내적하면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라서 이게 결국 그 평면 벡터에서는 이제 내적의 의미를 갖는 거고 저런 이제 그래프에서는 이제 회전하고 닮음의 의미를 갖는 거야. 그래서 이 곱하기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도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 곱셈부터 먼저 조금 생각을 해볼게. 이건 이제 뒷 내용이긴 한데 앞에 내용이 아니라. 덧셈 뺄셈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덧셈 뺄셈은 의미하는 게 정과좌표에서는 이제 평행이동 얘기하는 거고, 그죠? 어차피 벡터에서도 똑같이 평행이동이랑 똑같지. x좌표끼리 더하고 y좌표끼리 더하고. 그럼 이제 얘 곱은 이걸로 표현하기는 조금 지금 불편하니까 z1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r1 코사인 세타1 i 사인 세타1. 아까 우리 이제 이렇게 표현해도 복수수를 표현할 수 있죠. 여기 이제 극좌표니까. z2는 r2 코사인 세타2 더하기 i 사인 세타2.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곱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r1 r2 되는 거고, 얘랑 얘랑 곱해서 실수부 허수부로 이제 만들어 놔야 될 거니까, 그럼 실수부가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얘네 둘 빼기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허수부가 얘랑 얘랑 이렇게 하니까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더하기 얘랑 얘랑 하면 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지. 두 개를 곱하면. 그러면 요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뭐더라? 코코마 싸싸니까 얘가 이제 그 더하기였나? 그지?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 R1, R2에다가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세타 2 I 사인 세타 1 더하기 세타 2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대. 그럼 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Z1이 어떤 저런 원 위에 있었는데 여기다 Z2를 곱하니까 각이 세타 2만큼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크기를 이제 뭐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지. 뭐 R이 1보다 크면 늘어나고 1보다 작으면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복소수의 곱은 회전 닮음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라고. 그럼 이제 곱이 되면 나누기도 해볼까? 자, 그래서 이제 z분의 1을 이렇게 이제 생각해보면 얘가 요걸로 이제 똑같이 표현을 해볼게. 얘로 표현하면 얘가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분의 1이니까 실수화를 해야지 항상 실수부 허수부를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실수화를 하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1이니까 코사인 세타 빼기 i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극형식의 일반적인 형태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니까 여기서 요 빼기가 있으면 안 되고 이걸 더하기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얘를 여기다 이렇게 살짝 넣어주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넣어준 걸로 정리를 하면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더하기 i 사인 마이너스 세타인지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고. 그러면 역수를 취한 게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세타래. 그대로 있는 게 세타면 역수를 취하면 마이너스 세타인지 이렇게 된대. 그러면 이제 우리가 Z2, Z1 이거는 요 Z1이 이제 R1의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I 사인 세타 1이고, 얘는 그럼 Z1분의 1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하는 거니까 R2분의 1에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2
더하기 I 사인 마이너스 세타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개를 이렇게 나누면 크기는 크기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얘랑 얘랑 곱해도 되겠지? 그러면 이제 저 곱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세타끼리 더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세타끼리 더하면 코사인 세타 1 빼기 세타 2 I 사인 세타 1 빼기 세타 2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놓고 보니까 덧셈뺄셈은 평행이동이랑 똑같고 곱셈 나눗셈은 회전하고 이제 똑같은데 곱셈은 복소수의 곱셈은 의미하는 게 각끼리 더하면 되는 거고 복소수의 이제 나눗셈은 각끼리 빼면 된대. 뭐랑 비슷한 거? 지수 뭐 이런 거랑 비슷하지.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z를 a 플러스 bi로 표현해도 되는데 이제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로 이렇게 이제 표현했을 때는 이 r이 의미하는 게 복소수의 크기 그 다음에 요 세타가 의미하는 게 이제 복소수의 이루는 각인데 얘가 원점부터 각이야. 다른 데가 아니라. 그럼 원점부터 이제 이용하는 각이면 이걸 그래서 우리가 평각이라고 하는데 기호로 뭐 이렇게 이제 쓴대. 독일어라서 나도 못 읽었어. 그래서 요거에 z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세타구나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얘를 이제 나올 때마다 이걸 이제 쓰기가 불편하니까 기호로 우리가 복소수를 두 개 곱하면 얘가 세타 1이고 얘가 세타 2면 각각의 각을 이렇게 이제 더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나누면 이게 각각의 각을 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복소수를 표현하는 게 복소 평면에다가 표현할 수도 있고 극좌표계에다가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냥 뭐 덧셈뺄셈 이런 거는 복소 평면에서 계산하면 그냥 뭐 편한데 곱셈 나눗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극좌표계로 표현을 했을 때 훨씬 더 눈에 빨리 보인다. 이제 그런 장점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켤레를 쓰는 경우는 문제의 켤레가 보이면 양변에 켤레를 씌울 거야. 아니면 이제 복소수가 실수다 뭐 이런 말이 있으면 켤레를 씌운다. 뭐 그런 얘기가 돼.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게 286페이지, 7페이지 뭐 이런 거는 그냥 쑥 읽어보면 될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요 앞부분에서는 이제 자취 물어보는 거하고 정의 뭐 물어보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까다로워서 애들은 뭐 했더라? 얘네는 막 보기까지 시간이 많이 있어서 보기까지 막 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288페이지에 우리 이제 복소수의 크기는 어차피 켤레의 크기하고도 똑같으니까 복소수 크기의 제곱이 켤레와의 곱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 식을 많이 쓴다고. 그래서 이제 보기 4번처럼 Z하고 Z분의 1이 서로 켤레가 돼야 된다 라고 하면 우리 Z의 켤레가 Z 반대 여기 이제 Z분의 1이 된다는 거니까 Z바가 Z의 이제 복소수 크기의 제곱인데 이게 이제 1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복소수의 크기니까 얘는 항상 양수잖아.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요 말하고 이 말이 서로 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구나.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저기 이제 289페이지 뭐 이제 이런 거에서도 우리 이제 복소수가 실수면 어떤 식을 쓴다고? 켤레 해도 똑같다. 뭐 이런 식을 쓴다고. 켤레 해도 똑같다. 복소수가 실수라는 말이 아무 이상하게 생겼어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알파 z 더하기 베타 z 바가 실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복소수인데 그러면 켤레 해도 똑같은 거죠?
그럼 여기다 이제 켤레를 하면 알파바 제트바 더하기 베타바 제트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이 말이 이게 실수다 이 말이 켤레해도 똑같다 뭐 이 말이니까 뭐지 한쪽 넘겨서 정리를 할까요? 그러면 이제 넘겨서 정리를 하면 알파 빼기 베타 바가 Z가 되는 거고 묶었을 때 그러면 이쪽은 빼기 더하기 빼기로 이렇게 빼기로 알파가 빼기 베타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그지? 그럼 여기가 이제 바 있으니까 여기를 바를 위에를 이제 통으로 이렇게 묶으면 얘가 알파고 베타하고 그지? Z 이렇게 해놔도 되잖아. 전체에다가 이제 모자를 씌웠을 때 그러면 얘네 둘이 지금 똑같다는 얘기죠. 그지? 근데 우리가 얘하고 얘는 지금 실수라고 얘가 실수라는 말은 안 했구나. 그지? 근데 얘는 요거하고 그러니까 이 전체가 요것도 실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켤레도 똑같으니까. 그지? 요걸 이제 정리를 했더니 얘도 얘랑 똑같으니까 얘도 뭐라고 해야 돼? 얘도 뭐라고 해야 돼? 얘도 실수야. 얘도 실수. 그러니까 얘도 실수고 지금 얘도 실수가 되는 거야. 정리를 하니까. 그러면 알파 Z 더하기 베타 Z 봐도 실수인 거고 알파 Z 빼기 베타바 Z도 실수인 거니까 똑같이 두 식을 문제에서 물어보는 뭐 물어보는 거야?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인데 잠깐만 여기서 그냥 끝났구나. 그래서 하여튼 요놈하고 요놈이 그러니까 요 값이 실수래. 알파 빼기 베타 바의 Z가 켤레해도 똑같으니까 이게 이제 실수라고 이렇게 딱 나왔어. 근데 이 복소수가 얘가 임의의 복소수잖아. 그죠? 임의의 복소수에 대해서 항상 실수가 되게 만들려면 이게 0 되면 되지.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복소수가 실수면 켤레해도 똑같다. 뭐 요 식을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된다고. 그럼 그 밑에 16-1, 2 뭐 이런 거는 그냥 쓱 해보면 되고. 자, 그래서 그 필수예제 16-2에 복소수인데 그러니까 Z 빼기 알파 이게 1 마이너스 알파 바의 Z. 자, 얘도 사실은 이런 거를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 놓으면 미지수가 너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식 정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인데 얘랑 얘의 크기가 똑같대. 크기가 똑같으니까 제곱해도 당연히 똑같죠. 얘네들이 양수니까. 이거 제곱하면 Z 빼기 알파, Z바 빼기 알파바. 요거 쓴 거야. 요거 제곱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제곱하면 1 마이너스 알파 바의 Z 여기다 켤레 씌운 1 마이너스 알파 Z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전개를 하면 ZZ바 Z 알파 바 알파 Z바 알파 알파 바 얘는 1 알파 Z바 알파 바의 Z 알파 알파 바 Z Z바. 그러면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니까 그지? 남는 게 이제 얘네들만 남는 거죠. 한쪽 넘겨가지고 우리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건데, 그지? 그러면 이제 요게 결국 요거고 얘는 요거니까 의식을 정리를 하는 거랑 똑같고, 그럼 얘는
요거 해놓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요 식이랑 똑같지? 그래서 이제 이게 0이 되려면 얘는 어차피 크기잖아. 그래서 z가 1이거나 알파가 1이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된대.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단 알파바의 크기는 1이 아니다, 알파의 크기는 1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의미하는 게 뭐야? 원점부터 거리가 1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복소수 나오면 웬만하면은 빨리빨리 하려면은 항상 원을 그리면 편해. R하고 이제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직관적으로 잘 보여서 그런 거를 이제 쓰는 게 그 290페이지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기 덧셈뺄셈은 평행이동이랑 똑같다. 평행이동이랑 똑같아서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 R이라든지 세타라든지 이런 거 다 정의가 원점부터야. 근데 막 이제 다른 점이 되려면 그 덧셈뺄셈을 이용해서 이제 평행이동을 해야 된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 정리했던 이 Z는 우리 이제 원점을 기준으로 반지름이 R인 원에서 요 각이 세타일 때 이제 정의를 했단 말이야. 그 정의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맞춰주려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여기 뭐 여기 해가지고 뭐 얘네 이제 뭐 둘 사이에 뭐 각 이런 걸 이제 구하여라 이렇게 하면 사실 요각을 찾기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요렇게 잡아서 우리가 요각에서 요각을 이렇게 뺀 걸로 이제 얘기를 하면 저 두 개 사이각을 이제 찾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 빼기 이 각의 빼기는 나중에 나누기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하여튼 그 원점으로 그 이동해야 될 때가 이제 문제를 보면 나중에 종종 많아. 근데 덧셈뺄셈은 뭐 고루타 그 평행 이동이랑 똑같다. 곱셈 나눗셈은 회전이랑 똑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저기 어디야? 뭐 내분 이런 걸 하나 점처럼 보면 되는 거니까 294까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295도 덧셈뺄셈은 그냥 보면 돼. 무게중심은 세 점의 평균이니까 세 더해서 반 나누면 되고 그냥 그 복소수를 하나의 큰 점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6-5를 보면 16-5를 보면 자 복소수의 이제 자치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서는 자치 문제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애들이 조용히 방송식 못해가지고 자치 나가면 그래서 그냥 의미를 보면 자 Z 빼기 알파 이 복소수인데 얘가 1이래. 그럼 우리 이제 절대값이 거리라고 했지? 그러니까 요점까지 거리가 1이다라는 거니까 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요점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반지름이 1이 원이 되겠죠. 그럼 얘를 이제 만약에 우리가 자칫 그냥 잘 모르겠어서 얘를 x 더하기 y가 i 얘를 a 더하기 bi 이렇게 보면 여기가 x 빼기 a y 마이너스 b의 i의 크기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루트 이거 제곱 요거 제곱이 1이라서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건데 그냥 이런 거는 이제 간단하게 봐라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이제 쓸모 있는 애들 이제 몇 개를 봐보자. 그럼 이제 z 빼기 알파 이게 뭐 2z 마이너스 베타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요 알파까지 거리가 베타까지 거리의 2배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면 이제
알파까지 거리하고 베타까지 거리비가 2대 1이니까 내분점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자. 이게 반지름이 1이 원이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4,0이고 반지름이 뭐 한 얼마라고 해야지? 2.5 정도라고 해야 되나? 4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0이고 그러면 3이지. 뭐 대충 4라고 하자. 3.5라고 하자. 귀찮다. 뭐야? 하여튼 이렇게 하면 얘를 이제 복소수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Z는 1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치? 얘는 뭐가 되는 거야? Z 빼기 4는 2분의 7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도 원이고 얘도 원이야. 그러면 원하고 지금 만나니까 공통현이 나오잖아, 공통현. 응? 요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형의 방정식에서 원의 방정식 있으면 공통현의 방정식은 제곱을 없애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요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넘겨서 뺀 거랑 똑같아가지고. 됐나요? 아니 이렇게 빼도 되고 뭐 그냥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 되는 거니까 똑같다고 하면 안 되겠다. 요거에서 요걸 빼면 요거에서 요거를 이렇게 빼면 얘가 요게 이제 두 개를 뺀 거라서 이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그러면은 이런 거는 이제 의미가 이제 어떻게 되는데 이제 얘는 0부터 거리하고 4부터 거리가 똑같은 거잖아. 그런데 복소평면을 이렇게 그려놨을 때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이제 4,0이라고 하면 이 두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이니까 그지? 요 위에가 이제 Z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의 이제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이제 Z는 X좌표, 그러니까 실수는 2고 허수는 모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여기서 쓰는 거야. 그래갖고 그런 표현들 알아놓으면 이제 필수예제 16-6이 아폴로니무스 1이라서 그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가지고요. 거기 뒤에 그 뒤에 거는 이제 또 다른 자체인데 이건 조금 이따가 보고 16-2는 하지 말라고 했어. 아직 행렬을 다 안 배워가지고 연습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뭐 몇백 개 증명을 해주긴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거기 16- 연습 문제 16-3에 증명 하나 해보시고 실에 실력 문제들이 이제 조금 까다로운 게 있어서 애들이 질문을 했었는데 오늘 조금 있다가 다시 차근차근 풀어볼 거라서 그 중에는 11번만 증명이니까 이렇게 3개만 해봐. 내용 자체는 뭐 별로 어렵진 않은데
다 못한 거 아닌가? 연습